여러분이 KTNG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배당금을 4,800원 받게 됩니다. 이는 담배 한 개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만약 KTNG 주식을 365주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 4,800원의 배당금을 받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하루 한 값씩 담배를 살 수 있는 셈인데요. KTNG 현재 한 주당 가격은 92,500원입니다. 365주를 사려면 약 3,300만원어치를 사야 하는데요. 즉 3,300만원어치 KTNG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무료로 매일 담배 하루 한 값씩을 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3,300만원으로 KTNG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 답이 궁금해서 KTNG란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KTNG는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요? 흔히들 KTNG는 담배를 파는 회사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KTNG는 담배뿐만 아니라 홍삼, 그리고 부동산 사업 및 화장품에서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담배이며 그 밑에 건강기능식품이 25%, 부동산 9%, 기타 화장품 부문이 4.8% 정도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과 화장품의 매출 비율이 15% 정도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본 기업은 크게 담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면 KTNG의 담배는 관련형과 차세대 담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관련형 담배는 연초담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배 자체에 불을 붙여서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피는 담배를 의미합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에세, 레종, 더원, 타임, 디스와 같은 국밥 담배들이 있고요. 그 외에 차세대 담배는 간단하게 전자담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차이점은 일반 담배는 담뱃잎 자체를 불에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그대로 흡입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자담배는 전자기기에 열을 가해서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그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반 담배는 연기를 마시는 것이고 전자담배는 증기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는 열을 가해서 담배 연기를 만들어내다 보니 전자담배를 우리는 가열식 담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열식 담배에는 또 액상형 가열식 담배와 관련형 가열식 담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액상형 가열식 담배는 액체를 가열해서 이것이 기체로 변해서 기화된 증기를 마시는 것이고, 관련형 가열식 담배는 담뱃잎 자체를 쪄서 나온 증기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담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형 일반 담배, 우리가 피는 담배이고, 두 번째, 액상형 전자담배, 세 번째, 관련형 전자담배로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TNG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에는 릴 솔리드와 릴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그중 릴 솔리드가 관련형 전자담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제품 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인데 이것이 액상형과 관련형 담배를 섞어 놓은 것인데요. 릴 하이브리드의 경우 액상을 기화시킨 증기와 담배 자체를 찐 증기가 합쳐가지고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NG는 일반 담배 및 차세대 담배, 그 중에서도 전자담배 쪽을 주력으로 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이런 전자담배 디바이스 시장의 점유율은 국내에서 KTNG가 거의 6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비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전자담배 성장을 통한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이런 식의 종류가 있고, 담배뿐만 아니라 25%의 매출을 차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주력 상품으로 홍삼이 있는데요. 이 홍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관장이 바로 KTNG의 계열 회사인 KGC 인삼공사의 제품으로 매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력으로는 크게 담배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KTNG는 현재 벌어왔던 이익만큼 앞으로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결국 KTNG도 전에 다루었던 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소비재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수요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품을 잘 만들었어도 결국에 사람이 안 찾게 된다면 매출은 줄고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람들이 찾는 이 수요 자체가 계속 공급이 되게 되면은 내 상품이 크게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꾸준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담배가 식품만큼이나 필수 소비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후식품으로서 꾸준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담배량의 판매 추이인데요. 8년간 편차는 있었지만 2014년에 300만 값의 판매량이 2022년 12월에도 여전히 300만 값으로 판매량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재로서 꾸준한 수요를 보여주는 산업인 만큼 쉽게 매출이 꺾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재밌는 점은 담배 판매량이 매월 연초가 되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KT&G 사업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겨울이 되면은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잘 안 나가게 돼서 담배의 매출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봄에서 여름에는 좀 하락이나 횡보를 하고 이 봄에서 여름에 판매되는 실적으로 가을, 겨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을, 겨울에 사람들이 덜 사게 되면은 봄, 여름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KT&G 매수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배당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당 자체를 받는 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12월에 주는 배당을 통해서 이러한 배당을 받을 거라는 배당 가능성을 보고 봄, 여름에 투자를 해가지고 가을, 겨울에 매도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절을 타기는 하지만은 담배는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담배 시장의 매출이 단번에 꺾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벌어왔던 만큼 꾸준히 돈을 잘 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건 바로 KT&G가 국내 담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일 텐데요. 저희가 한번 먹는 소비재는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맛과 향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단종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한 제품을 소비하는 성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매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KT&G의 담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022년에 1월에서 9월의 경우 약 65%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비재인 담배의 특성상 수요량에 크게 변동이 없고 65%라는 높은 점유율 때문에 쉽게 매출이 꺾이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잘 벌어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 그럼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KT&G가 앞으로 어디서 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결국에는 KT&G 역시 내수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담배 산업은 그 특성상 규제가 심하고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담배 시장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적인 매출 변화를 기대해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에 한국 담배 시장에서의 매출은 현상 유지 혹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결국 그럼 추가 매출은 해외 담배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렇다면 KT&G는 해외 매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1월 30일에 올라온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의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G의 경우는 국내 시장은 선발 주자로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로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필립 모리스와의 계약 체결로 필립 모리스의 담배 유통망을 사용함과 동시에 최소 공급 계약 체결 및 로열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필립 모리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KT&G와 더불어서 국내 담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고 필립 모리스는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큰 담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공시 내용을 보면은 7번 매출 발생 구조에 총 3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공급 상품에 대한 상품 매출, 두 번째, 공급 상품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 세 번째, 계약 상대방이 대체 생산한 상품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1번은 KT&G 담배 자체를 팔아서 남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인데요. 필립 모리스 입장에서는 타 회사인 KT&G의 담배 회사를 팔아서 수익을 낸 것이니까 자기 회사의 담배를 판 것이 아니죠. 그래서 타 회사의 담배를 판 것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 부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로열티라고 하고 이게 이번에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KT&G는 필립 모리스한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를 판매하면서 나오는 매출도 받고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KT&G 담배를
대신 팔아줌으로써 그 대신 팔아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OEM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한 로열티를 의미하는데요. OEM 방식이란 제품에 대한 생산은 인건비가 싼 나라 혹은 직접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나라에서만 생산을 하고 그 위에 상표권을 더 씌워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릴 하이브리드나 릴 솔리드와 같은 제품이 있었죠. 그럼 이 기계 자체는 다른 회사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만 여기에 KT&G 상표를 덧붙여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을 OE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필립 모리스에서 KT&G의 전자담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OEM 구조를 취하면은 인건비나 유통 면에서 굳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OEM 방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곧잘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필립 모리스가 자체적으로 KT&G의 릴 시리즈를 생산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것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KT&G 상품 판매 증가, 그리고 그 증가에 대한 로열티, 기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 차세대 담배 판매량 증가까지 이를 통해서 연쇄적으로 매출적인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필립 모리스와 KT&G가 담배 시장에서 경쟁사이다 보니까 필립 모리스 입장에서는 KT&G와 협업하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필립 모리스 또한 KT&G와 협력을 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담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파이프라인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KT&G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나오는 매출 또한 얻을 수 있기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이죠. 이렇듯 담배 시장 1위, 2위와의 협업으로 KT&G는 향후 15년간 NGP 사업,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덕트 4세대 사업인 전자담배를 의미합니다. 이 NGP 4세대 전자담배 사업에서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의 매출 상승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열리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해외 시장 진출이 확정된다고 해도 담배 자체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에서 매출의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해외 시장의 매출 상승 가능성까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정관장 또한 가맹점과 본사와의 상생 교류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을 증진시키고 브랜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창출할 능력만 보더라도 KT&G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KT&G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담배라는 분야 자체가 안정성은 높지만 저는 성장성이 막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이 성장하고 존속하려면 매출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마케팅을 잘해서 매출을 늘리던가 아니면은 제품의 본질 자체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꾸준히 찾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담배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 자체에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례로 릴 하이브리드나 릴 솔리드를 판매할 때 좀 니코틴 양이나 아니면 타래 같은 게 줄어든다고 마케팅을 했는데 그런 게 허위사실이라고 계속 반박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품 기획 단계에서도 뭔가 엄청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더라도 똑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KT&G 담배의 본질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느냐? 사실 담배와 같은 식품이 상품의 본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결국 새로운 맛의 신제품이나 만드는 수준이지 이걸 가지고 엄청난 다른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주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규제 상황을 볼 때 뭔가 엄청난 한방을 기대해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 그리고 배당으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참고만 하시되 모든 투자는 개인의 생각하에 신중히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업의 전반적인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